드디어 수료하는 날입니다. 마지막 수업이에요. 시간 금방 가죠? 자, 오늘 마지막 실제 영상을 만들어 보셔도 되고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시고 방법만 습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쇼츠. 자, 유튜브 쇼츠의 규격은요. 기본적인 세로 영상이에요. 세로. 또는 정사각형도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세로 많이 이용하고요. 시간은 1분 미만인데요. 제가 59초라고 적어놨는데 유튜브 쇼츠 관련된 정보 찾아보면 60초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 59초라고 해놓은 이유는 0초부터 59초예요. 합쳐서 60초예요. 알죠? 왜 그런지 0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 시작은 0이에요. 그래서 0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59초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60초까지 된다고 해가지고 60초 찍었어. 일반 영상으로 분류돼 버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주의하시고요. 여러분들 사용하는 유튜브 앱에서 간단하게 촬영, 편집,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요거 먼저 간단하게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고 나서 진행을 할게요. 그 쇼츠 영상을 만드는 방법은 기본 스마트폰 유튜브 앱에서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따로 전문적인 편집 앱에서 이용할 수도 있죠. 우리가 배운 프리미어를 이용해도 되지만 스마트폰 유튜브 앱 사용하셔도 되고 간단한 거는 충분하게 만들 수 있어요. 좀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프리미어를 이용하는 거지. 자, 주의사항. 자, 쇼츠를 만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편집할 때.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쇼츠 영상을 보면 정보가 나오는 부분 있죠. 지금 제가 X 표시해 놓은 거. 여기에는 뭐 좋아요, 구독, 뭐 댓글, 그다음에 채널 이름, 제목 등의 정보가 나오는 공간이에요. 여기에 뭔가 여러분들이 글자를 써서 영상에 글자를 써서 전달하고 싶어. 여기는 피해야 될 곳이에요. 그래서 이 X라고 해 놓은 공간 피하시고 나머지 쪽에 글자를 배치하시면 되는데 요건 참고하시고 특히 어떤 쇼핑몰 쪽으로 운영한다 그러면은 더더욱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나머지는 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유튜브 앱 열어줘요. 자,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앱을 여시면은 아래쪽에 요게 플러스가 만들기 버튼이거든요. 만들기 버튼 눌러보세요. 자, 만들기 버튼 누르면 바로 이렇게 촬영 모드로 들어가 버릴 거예요. 자, 여기 메뉴에 보시면 동영상, 쇼츠, 라이브, 게시물 여기서 선택할 수가 있죠. 이렇게 터치 해가지고 바꾸실 수 있어요. 여기서 쇼츠 선택하시고 요건 촬영 버튼이고 직접 촬영을 하시는데요. 화면 구성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위에 보시면 요거는 정지, 취소하는 거고 사운드는 말 그대로 사운드 추가하는 거고 그리고 요거 시간이에요. 최소 15초. 요거를 눌러보시면 시간이 바뀝니다. 이렇게 60초, 15초. 기본 15초이고요. 최대 60초까지 촬영할 수 있고 최대 60초까지 해놓고 촬영하시다가 중단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무조건 60초까지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눌러보시면 되고. 자, 일단은 여기 빨간색 촬영 버튼을 눌러요. 촬영 버튼을 눌러요. 이렇게. 그러면 위쪽에 이렇게 촬영되는 상태 확인할 수가 있죠. 촬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지 버튼 누르면 정지가 됩니다. 이렇게 정지해놓고 계속 이어서 촬영할 수도 있고요. 완료하시면 됩니다. 완료하시면 끝나고 그럼 이제 촬영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조용해. 음성까지 들어갔네요. 여기서 만약에 배경음악을 넣고 싶어? 그럼 사운드 추가해서 배경음악을 넣을 수가 있고요. 글자 쓰고 싶어? 여기 AA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눌러서 글자도 쓸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타임라인 눌러보시면 이렇게 영상도 간단하게 편집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조금만 사용해 보시면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편집이 다 끝났으면 다음 누르고 제목 쓰고 그냥 올리면 돼요. 공개 상태 선택하시고 그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촬영해서 올릴 수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밖에서 여행 중에 간단하게 소식 전할 때는 꽤 좋아요. 따로 편집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도 잘 활용해 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이게 그 유튜브 앱에서 바로 올리는 방법이고요. 자, 만약에 스마트폰 유튜브 앱에서 편집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 만들기 버튼 누르고 만들기 버튼 눌러요. 만들기 버튼. 그리고 메뉴에서 동영상 메뉴 선택하시면은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영상 편집 앱에서 편집한 것을 선택해서 요거는 좌우 트림 컷 편집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사용할 부분만 이렇게 영역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체 다 사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다음 누르면 똑같아요. 이후부터는 그리고 제목 적고 공개 여부하고 업로드 하시면 돼요. 그 스마트폰 한 대만으로도 촬영, 편집, 업로드까지 관리까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활용해봐요. 이 스마트폰 앱 이용하는 거는 따로 편집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용할 때 좋아요. 틈틈이 사용해봐요. 영상 편집이라는 게 처음부터 잘 될 리는 없습니다. 절대 안 그래요. 지금 이제 실력 좋으신 분들 엄청 많죠. 그분들도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절대 안 그래요. 그분들도 여러분들 같은 시기가 있었고
꾸준하게 노력을 하면서 자기 실력을 쌓아 가셔서 지금 그런 자리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지금 이 스마트폰 유튜브 앱으로 간단하게 촬영해서 올리는 거지만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영상과 친해져야 되거든. 촬영하는 것과 친해져야 되고 이 편집하고 관리하는 것 그러한 환경에 친해져야 됩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해봐요. 프리미어 프로 CS6에서 이 쇼츠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프로젝트 만들 때 시퀀스 선택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쇼츠 시퀀스가 원래 없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CC에서도 최근에 추가됐지 원래 없습니다. 기본은 영상의 기본은 가로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로 포맷을 세로로 바꿔주는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미리 다 만들어 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PC에는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 설치하면 없을 거예요. 원격으로 지원 받으신 분 제가 세팅 다 해드렸는데 따로 나중에 설치하시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인코딩 할 때도 쇼츠 규격으로 인코딩 설정하는 방법 이 두 가지는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CC를 사용하실 거라 그러면은 몰라도 되지만 그래도 기본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시퀀스를 따로 만드는 건 알고 계시는 거죠. 그 시퀀스를 내가 원하는 규격으로 다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시퀀스 설정하고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인코딩 설정하는 방법 이 두 가지는 꼭 전달해 드릴게요. 다른 건 몰라도. 그리고 이 프리셋 만들 때 화질하고 관련된 부분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의 화질, 품질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요거 세 가지는 제가 전달해 드려야 돼서 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 CC 버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CC는 제가 개인적으로 라이선스 지불하고 이용하는데요. 요거 원래 38,000원이거든요. 처음에 한 일주일 무료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지나면 자동 결제가 되어버리는데 그 전에 취소를 해요. 취소를 하면 25,000원으로 다운돼 버립니다. 팁이에요. 그래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처음에 7일 무료 체험 하시다가 마지막 날 전에 취소해봐요. 그러면은 어도비에서 슬쩍 던져줍니다. 계속 사용할 의향이 있으면 25,000원에 할인해 줄게. 그렇게 하면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팁이에요. 자, 이거 지금 프리미어 프로 CC 처음 화면이에요. CS6과 많이 다르죠? 여기서 뉴 프로젝트 누르면 이제 프로젝트 설정하는 창 나오는데요. 화면이 많이 다르죠? 여기서 이제 폴더 지정하는 거는 상단에 이 항목을 펼쳐보면 이렇게 Choose Location 있어요. 요거 눌러서 작업 폴더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프로젝트 이름 적어주면 돼. 폴더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 이렇게 순서로 들어가요. 테스트 작업 그냥 적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Create 폴더 지정 이름 입력 이렇게 그 다음에 Create 요 세 가지 알겠죠? 다른 거는 누를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바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 과정에서 시퀀스 선택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CS6은 시퀀스를 선택했지만 CC는 시퀀스 선택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시퀀스를 이제 일단 프로젝트 만들고 나서 만들게 되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위에 파일 메뉴 눌러서 New 시퀀스. 요거는 프리미어 CS6랑 같죠? 또 있어요. 아래쪽에 프로젝트 패널에서 New 아이템 시퀀스 똑같아요. 요건 CS6과 똑같습니다. 시퀀스. 자,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자, 기본 화면은 똑같습니다. CS6과 뉴 시퀀스 창 똑같죠? 그런데 항목이 달라. 자, 항목이 보면 여기 HD1080p에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CS6은 이 항목을 직접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CC는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최근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소셜 쪽에 보면 여기에 9:16 유튜브 쇼츠 규격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 그래서 CS6에서는 이 규격을 직접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CC는 만들 필요 없고 그리고 이렇게 시퀀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과정은 똑같아요. 뭐 임포트 해가지고 사용하는 건 똑같아요. 내보내기 할 때, 인코딩 할 때 제가 소스를 하나 아무거나 임포트 해볼게요. 자, 모자이크 할 때 했던 이 소스예요. 편집을 한 다음에 영상으로 내보내기 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총 세 가지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과 파일, 엑스포트, 미디어 똑같아요. 이렇게 누르면 여기서 화면이 좀 다릅니다. 이런 화면이 나와요. 다르죠? 자, 위에 메뉴 아래 보면은 임포트, 에디트, 엑스포트 세 가지 버튼이 있는데 소스 추가하는 거, 가져오기, 편집하기, 내보내기. 그래서 편집 중에 엑스포트 버튼 누르면 바로 엑스포트 페이지가 나와버립니다. 따로 메뉴 누를 필요 없고요. 또 있어요. 퀵 엑스포트. 이쪽에 오른쪽에 보면 이게
빠르게 내보내기. 요 버튼은 스마트폰용 영상 편집 앱에도 요 기호 사용하거든요. 내보내기 기호예요. 요거 눌러서 이렇게 내보내기 할 수도 있어요. 빠르게. 기본적인 프리셋 설정되어 있어요. 이름만 결정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내보내기 할 때 영상 규격 선택하는 거는 같다라는 거. 화면 구성만 조금 다르지 같습니다. 보면은 프리셋이 있어요. 프리셋을 눌러보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매치 소스, 하이, 미디움, 로 이렇게 보통 사용하거든요. 일반적으로 하이 그냥 쓰시면 되고 조금 낮추기 위해서 미디움 또는 로를 선택하는 건데요. 이 매치 소스라는 거 이것을 이용하면은 세로 가로 상관없이 내가 편집한 그대로 내보내기가 되거든요.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매치 소스 이거 쓰면 제일 좋아요. 그러면 내가 편집한 그대로 가로면 가로, 세로면 세로 그대로 내보내기가 돼버립니다. 따로 선택할 게 없어. 그래서 CC가 굉장히 편해요. CC에서도 이렇게 프레임 사이즈 선택하는 거 나오고요. 프레임 사이즈. 그 다음에 뭐 눌러보면 특히 요거 비트레이트 세팅.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 이 부분도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그 CS6 기준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CS6가 기준이 되고 그것을 참고해서 CC에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 삼아 세로 시퀀스를 만들어 볼게요. 세로 시퀀스, 소셜 9:16, 오케이. 자, 세로 시퀀스를 만들어서 올리고, 자, 이것을 내보내기 해볼게요. 엑스포트. 자, 지금 매치 소스가 선택되어 있으니까 내보내기도 자동으로 세로로 들어갑니다. 따로 뭐 설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CC 쓰세요. 알겠죠? 왜 편한지는 이제 CS6 설명 들어보면 알아요. 알겠죠? 작업 폴더 하나 만들까요? 자, 작업 폴더 이름은 오늘 날짜의 시퀀스 세팅이라고 적어줘요. 시퀀스 세팅. 자, 프리미어 실행하시고 일단 빔 프로젝트 만들게요. 소스는 아무거나 가지고 올 거니까 이 과정에서 시퀀스 만드는 게 있어서 설명드리면서 할게요. 자, 저거 똑같이 할게요. 똑같이. 자, 뉴 프로젝트 누르고 브라우저 클릭해서 작업 폴더 먼저 찾아줍니다. 자, 이 부분은 알고 모르고 따라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든 작품의 결과물이 품질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 작업 폴더 지정해주고 프로젝트 이름 적어주시고 오케이. 시퀀스 선택하는 화면에서 기다려주세요. 자, 프리미어 CS6는 이렇게 프로젝트 만드는 과정에서 시퀀스를 만들게 돼 있어요. 자, 이 시퀀스는 영상 작업 공간이죠. 그러면서 영상의 규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포토샵 할 때 포토샵 캔버스를 만들었죠. 이 캔버스도 가로 세로 크기를 정해서 우리가 규격을 만들어 줬죠. 그죠? 영상은 가로 세로 크기 플러스 1초에 몇 장의 사진을 사용할 건지, 그리고 심지어 이 픽셀의 가로 세로 비율까지 설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줄씩 내보내기 할 건지 한 줄씩 건너뛰면서 내보내기 할 건지도 설정하게 되어 있어요. 꽤 많아요. 그래서 여기 커스텀 항목에는 이 부분은 제가 직접 만들어 둔 거예요.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먼저 교육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프리미어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쯤에서 집에 갈 때쯤. 자, 요거는 무시하시고 위에 DVNTSC 스탠다드 48kHz 요거 선택해줘요. DVNTSC 스탠다드 48kHz. 프리미어 프로 CS6 처음 설치하면 가장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항목이에요. 자, 여기서 스탠다드 48kHz 선택하시고요. 위에 세팅 탭 눌러요. 세팅 탭. 자, 세팅이 사용자 설정하는 거. 시퀀스를 내가 직접 내 입맛에 맞게 설정해서 만드는 겁니다. 자, 펼쳐놓고 교재는 56쪽 시퀀스 만들기예요. 자, 뉴 시퀀스 창에서 세팅 탭 눌러서 시퀀스 설정하면 들어왔고요. 다음 쪽 넘어갑니다. 57쪽. 자, 여기에 기본 항목이 설정되어 있어요. 요거대로 진행할 거니까 설명하면서 진행할게요. 자, 위에 에디팅 모드 클릭해서 항목 펼치게 한 다음에 커스텀 사용자 설정 선택. 사용자 설정 선택. 커스텀이에요. 그리고 타임 베이스는 1초에 몇 장의 프레임, 몇 장의 사진을 사용할 건지 결정하는 건데요. 자, 29.97은 방송 규격이에요. TV 방송 규격.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거는 디지털 규격이죠. 그래서 요거를 30으로 바꿔주셔도 무방합니다. 30으로. 29.97 또는 30. 하지만 우리는 29.97로 쓰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생략. 자, 프레임 사이즈가 가로 세로 크기예요. 풀 HD 규격이 가로가 1920에 세로가 1080이죠. 프레임 사이즈 가로 1920에 1080. 자, 나는 만약에 쇼츠용 시퀀스를 만들고 싶어. 쇼츠. 그러면 1080, 1920이 되겠죠. 나는 UHD 규격으로 하고 싶어. 가로 3840, 세로 2160이 되겠습니다. 자, 가끔 UHD를 4K라고 표기하기도 하는데 실제 유튜브에서도 UHD를 4K라고 표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잘못된 겁니다.
요 UHD는 TV 영상 규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HD, FHD, SD 이런 것들도 전부 다 TV 규격이에요. TV 규격. 하지만 4K는 영화 규격입니다. 그래서 달라요. TV 규격은 세로 크기를 기준으로 하고요. 세로 크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영화 규격은 가로 크기를 기준으로 해요. 이게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디 있냐면 제가 이론 과정은 건너뛰었잖아요. 그죠? 제가 교재 45쪽에 설명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FHD 규격으로 영상을 편집을 해왔어요. 촬영도 그렇게 했고요. 자, 집에서 이제 보는 고화질 TV, 지금 이것도 지금 나름 고화질인데 그래서 UHD까지 지원합니다. 가로 3840에 세로 2160 FHD 규격의 총 4배 화질을 제공하고 있어요. 울트라 HD라고 해요. 울트라. 얘는 풀 4K, 8K라고 지원하는 이거는 영화 규격이고 앞쪽이 가로 숫자가 4000에 가깝다고 해서 4K, 가로 숫자가 8000에 가깝다고 해서 8K라고 표기합니다. 이거는 영화 규격. TV 규격은 뒤쪽에 세로 크기 그대로 표기해요. 720p, 720i, 1080p, 1080i, 1440p, 1440i, 2160p, 2160i 그런 식으로 세로 크기를 직접 표기해버립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거죠. FHD, UHD 두 가지. 그리고 쇼츠는 가로 세로 바꾸면 돼. 알겠죠? 가끔 이제 그 통용하기 위해서 그냥 편하게 UHD가 3840이 4000에 가깝다고 해서 4K라고 표기하기도 해. 그냥 통용해서.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아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 FHD는 1920, 1080, UHD는 3840, 2160, 쇼츠는 가로 세로 바꾸면 돼. 알겠죠? 자, 밑에 픽셀 에스펙트 레이티오 이게 뭐냐면 픽셀의 가로 세로 비율이에요. 1.0, 1.0 요것만 선택하면 돼. 이거는 화면을 구성하는 픽셀이 있죠? 픽셀 점 단위로 되는 이게 가로 세로 비율이에요. 그냥 정사각형 쓰면 돼. 우리는 다른 거 쓸 거 없어. 나머지 전부 다 그냥 TV 규격이라서 우리가 쓸 거는 없어요. 그 다음에 필드는 노필드 프로그레시브 스캔. 이게 뭐냐면 요 어퍼와 로우에는 TV 규격, TV 위에는 디지털 규격인데 TV는 어퍼나 로우를 하게 되면은 지금 FHD 규격으로 세로 줄 수가 1080개예요. 이것을 한 번에 다 보여주는 게 아니고 1번, 3번, 5번, 7번, 9번씩으로 한 줄씩 건너뛰고요. 다음 프레임에서 2번, 4번, 6번, 8번씩으로 보여줍니다. 이게 어퍼와 로우예요. 그래서 여기 필드를 프로그레시브 스캔 선택하면 1080p, 어퍼와 로우에 선택하면 1080i가 됩니다. 그래서 영상 규격이 1080i라고 되어 있는 거는 TV 방송 규격. 1080p는 그냥 디지털 규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지금까지 이 P, 이 정체 몰랐죠? 바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P는 프로그레시브 스캔의 P입니다. 가끔 TV에 보면 밑에 이제 그 롤 자막, 흘러가는 자막 나올 때 보면 자막에 잔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그게 바로 이것 때문에, I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인터레이스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서로 이제 프레임별로 이게 다르기 때문에 자막이 흘러갈 때 글자에 이렇게 세로 줄처럼 이렇게 잔상이 좀 생길 거예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요거 꼭 프로그레시브 스캔 선택해 놓으시고요. 자, 디스플레이 포맷은 그냥 그대로 30 드랍 프레임. 이 드랍 프레임이 뭐냐면 위쪽에 29.97 선택했죠. 원래 30프레임인데 이 29.97로 좀 변태적인 이런 프레임이 나왔어요. 이게 몇 초 가다가 이거 맞추기 위해서 프레임 떨어뜨리고 몇 초 가다가 프레임 떨어뜨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 그래서 그냥 30fps 드랍 프레임은 29.97이고요. 만약에 타임 베이스를 30 하면 30fps 여기 바뀌죠? 그래서 29.97 할 때는 여기 30fps 드랍 프레임 선택하시면 돼요. 기술적인 설명은 생략. 자, 오디오는 그냥 기본값 쓰시면 되고 건너뛸게요. 프리뷰 파일 포맷 세 번째.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편집할 때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보던 그 내용이에요. 영상 편집하는 내용을 미리 보게 하는 창의 영상 규격입니다. 자, 우리는 이거 1080i, 1080p. 자, i 보이죠? i가 뭐죠? 필드에서 어퍼와 로우의 인터레이스 방식이에요. 우리는 1080p 사용합니다. 자, 60Hz는 전기 규격이에요. 전기. 영상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기가 60Hz예요. 자, 유럽은 50Hz. 우리는 60Hz이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별다른 이유 없어요. 이게 영상 규격이 30프레임을 사용하는 이유가 전기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위에 30, 아래 30. 그래서 위쪽 신호만 사용하기 때문에 30이에요. 별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 세 번째 선택하시고, 그리고 리셋 버튼 한번 눌러주면 리셋 위드 하이트가 위에 설정해 놓은 걸로 바뀔 거예요.
자, 이 항목 꼭 기억해 놓으세요. 타임 베이스는 29.97, 30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프레임 사이즈, 픽셀 에스펙트 레이티오, 필드, 그 다음에 프리뷰 파일 포맷. 하나, 둘, 셋, 넷, 5가지. 그리고 리셋 버튼 눌러서 맞추기 6가지. 이게 전부입니다. 이 항목만 꼭 기억해요.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저장하는 거예요. 세이브 프리셋. 자, 프리셋 저장할 때 영상 규격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HD 1080p 프로그레시브 스캔 초당 프레임 29.97이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꼭 영상 규격으로 적어놓으세요. 영상 규격으로. 그래야 알아볼 수 있죠. 이미 만들어져 있었어.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냥 OK 누르면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커스텀 항목에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시퀀스를 만드시면 돼요. 자, 만약 나는 쇼츠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요것을 선택해 놓고 세팅 들어가면 미리 만들어 놓은 HD 1080p 29.97 선택해 놓으시고 세팅 들어가요. 가로 세로만 바꾸시면 된다라는 거 이미 다 설정 다 돼 있으니까. 그래서 가로 1080 세로 1920 그러면 프리뷰 쪽에는 이미 바뀌어져 있어요. 그냥 세이브 프리셋 눌러서 저장만 하시면 돼. 이렇게. 자, 이게 CC에서는 미리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선택해서만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CC가 훨씬 더 편해요. CC 쓰세요. CS 쓰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시퀀스 HD 1080p 29.97 선택해 놓으시고 OK. 자, 3교시에는 이제 영상을 내보내기 할 때, 인코딩 할 때 영상의 품질, 화질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 고려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달이 될 거예요. 사실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CC에서 매치 소스 그냥 하이 비트레이트 선택해버리면 끝나요. 괜찮아요.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돼요. 사용하지 않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기억만 하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 인코딩 과정은 이미 한번 설명드렸어요. 이 과정에서 제가 설명드려야 될 거는 147쪽부터 시작할게요. 147쪽. 자, 타임라인에 소스 아무거나 올려놓으세요. 그래야 인코딩을 할 수 있으니까. 자, 타임라인에 소스 아무거나 올려놓으시고 파일, 엑스포트, 미디어 들어가요. 내보내기. 단축키 컨트롤 M. 자, 엑스포트 세팅 창 들어오셔서 여기 포맷을 제일 먼저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코덱을 먼저 설정해야 돼요. H264 압축하는 형식이에요. 압축하는 방식, 압축하는 뭐 규격 다양하게 말을 붙일 수 있겠네요. 아무튼 압축하는 방법을 우리는 H264를 이용합니다. H264. 자, 이 코덱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 제가 업로드 과정에서 설명드렸죠. 유튜브에서는 영상을 재인코딩을 해준다고. 왜 해주느냐? 제가 그때 여러분들 올리는 영상을 그대로 재생을 할 때 유튜브 서버가 죽는다고 그랬죠. 그런 이유도 있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H264가 이제 형식이 MP4 규격의 영상인데요. 자, 유튜브에서 이 MP4 규격의 영상을 플레이를 하게 되면 로열티를 지불해야 돼요. 이 MP4 규격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로열티를 이 MP4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곳에 지불을 해야 된다. 비용이 엄청나겠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예요. 넷플릭스도 만약에 MP4 규격의 영상을 바로 스트리밍을 해버리면 이 사용료가 엄청나게 부담됩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자체 코덱으로 변환을 해서 스트리밍을 해요. 그래서 바꾸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뭐 그게 제일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은 돈하고 연관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영상을 올리면 화질이 안 좋을 거예요. 다른 유튜버들, 좀 인기 있는 유튜버들 영상 보면은 화질 좋은데 깨끗한데 왜 내 거는 그럴까라는 혹시 의심 들어보지 않았나요? 유튜브 자체 코덱이 총 3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제가 2개까지 봤는데 3개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영상 올리면 화질 제일 안 좋은 코덱을 이용합니다. 그러다가 좀 인기가 있어지네? 그러면은 조금 더 화질 좋은 코덱으로 바꿔줘요. 우리가 따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그러다가 조회수가 뭐 수십만, 수백만이 돼. 그러면은 화질도 좋고 용량 압축도 좋은 그러한 효율이 좋은 코덱으로 또 바꿔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 올리면은 그러한 변환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올리는 영상을 유튜브에서는 재압축을 해준다고. 재압축을. 그 과정에서 화질 손상이 발생해요. 즉 열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본 영상을 최대한 깨끗하게 품질 좋게 해야 된다는 게 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H264 선택하시고 프리셋 선택해요. 프리셋.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태블릿 1080p 29.97 되어 있지만 이것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순간 화질이 정말 안 좋아요. 영상 품질이 떨어집니다. 자, 영상 품질은 내 영상의 시청자 만족도와도 직결됩니다. 영상의 품질이 안 좋으면 영상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만족도가 떨어져서 구독자가 늘지 않고 기존 구독자도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영상의 품질을 올리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촬영을 잘 해야 되겠죠. 물론 촬영이 첫 번째. 촬영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예요. 자, 여기서 이 선택 항목 중에서 교재는 없지만 아래 내려가는 버튼 있죠? 계속 눌러봐요.
쭉 누르가면 여기 HD 1080p 29.97 항목이 있을 거예요. 요거 우리 시퀀스 만들었을 때 적었던 그 이름 그대로 나와 있죠. 요거 선택해 보시겠어요? 자, 그리고 비디오 항목 쪽에서 마우스 휠 돌리지 마시고 스크롤 바를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가시면 스크롤 바 조금만 내려가면 쭉쭉쭉쭉 내려가요. 여기 비트레이트 세팅 항목까지 내려가세요.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요 포인트입니다. 자, 이 비트레이트가 어떤 거냐면 초당 영상의 용량이에요. 1초에 할당하는 영상 용량. 자, 우리가 편집하는 영상은 1초에 30장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할당된 용량을 30등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각 프레임마다 배분을 해줍니다. 그 방식인데요. 아무래도 이 배분하는 용량이 크면 클수록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범위가 더 섬세해지고 픽셀도 더 섬세해지고 품질이 더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렇다고 무작정 올리면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원본 이상 올려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제일 좋은 거는 원본 규격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비트레이트는 바로 초당 영상의 용량이라고 이해하시고요. 그 용량을 할당하는 방식이 이겁니다. 이 항목을 클릭해봐요. 비트레이트 엔코딩 항목을 클릭. 그러면 CBR, VBR, 원패스, 투패스가 있어요. 이게 용량 할당하는 방식이에요. CBR은 균등하게 n분의 1 해가지고 균등하게 배분해버립니다. 그게 CBR이에요. VBR은 해당 프레임에서 적당한 용량을 계산해가지고 할당해줍니다. 그래서 비트레이트 낭비가 없는 상태로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설정해놓은 비트레이트 한계치보다 초과됐을 때 마지막에 할당해줘야 되는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마지막에 훅 떨어뜨려 버리거든. 그리고 가끔 영화를 보거나 할 때 액션 장면에서 빠르게 화면 바뀔 때 픽셀이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비트레이트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전에 모든 프레임의 용량을 적정 용량을 계산합니다. 먼저 계산한 다음에 용량을 재할당해가지고 일정하게 할당한 다음에 하는 게 투패스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CBR은 그냥 균등 분할 n분의 1, VBR은 계산해서 하는데 원패스는 실시간으로 계산하면서 배분해버리고 투패스는 한번 계산하고 나서 배분하는 게 투패스. 그래서 같은 비트레이트를 할당했을 때 화질이 제일 좋은 거는 VBR 투패스예요. 대신 시간은 좀 더 걸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올리는 영상의 품질을 좀 높게 하고 싶어. 그러면 VBR 투패스로 하고 비트레이트를 영상 원본 규격으로 하면 돼요. 자, 원본 영상의 비트레이트를 확인하는 방법. 영상 소스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속성을 보시면 속성, 자세히를 누르면 여기에 비트레이트가 나옵니다. 데이터 속도, 총 비트 전송률, 이게 비트레이트예요. 자, 제가 캠핑 영상 소스를 제공해드린 거는 5.8메가, 약 6메가쯤 되네, 그죠? 그러면 내보내기 할 때도 6메가면 충분하다라는 거. 그 이상 줘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거. 단, 영상을 편집할 때 효과를 넣었어. 자막도 넣습니다. 중간중간에 사진도 넣었어. 그러면은 이 비트레이트보다는 좀 더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권장하는 비트레이트가 기본 8메가에서 12메가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 자기들이 이렇게 제공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더 떨어지기도 해. 2.5메가까지도 떨어지기도 해요. 이거는 영상에 따라서 달라요.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값은 이거. 즉 이거는 업로드 할 때 권장 비트레이트예요. 8메가, 12메가.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의 비트레이트를 확인해 보면 기본 16메가에서 26메가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FHD 규격으로 했을 때. 실제 확인해 봐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PC에서 지금 여러분들 작업 폴더에 있는 거 실습할 때 사용했던 거 그것을 우클릭해 가지고 확인해 봐요. 이 비트레이트는 그 영상에 담겨져 있는 내용에 따라서 바뀝니다. 아무래도 표현해야 될 게 많다 그러면 당연히 올라가고요. 표현할 게 적어 그러면 용량이 적어지죠. 그래서 전체 사진 영상 중에 비트레이트가 가장 높은 거 선택하시면 돼요. 이거 좀 높네. 거의 한 7메가 정도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 비트레이트 세팅 값을요. 여러분들이 주로 촬영하는 카메라의 영상에서 최고 비트레이트를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맞추시면 무난합니다. 원본 기준이에요. 이걸 어차피 유튜브에서 다시 재압축을 해주니까 결과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원본 화질이 좋으면 압축할 때도 그만큼 열화 현상이 줄어드니까 조금 더 화질 보상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값은 평균은 타겟 비트레이트를 16, 맥시멈을 26. 제가 확인한 값이에요. 그래서 프리셋에서 여기 보면은 메뉴에 설정해놨죠, 그죠? 메뉴에 이 값이 바로 VBR 투패스에 타겟 비트레이트 16, 맥시멈을 26으로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 VBR 투패스에 HD 규격이에요. 1080p 기준 16에서 맥시멈을 26으로 하게 되면 일단 정해놓은 16메가에서 할당을 하다가 부족하면 더 채워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물론 이 값은 딱 정해놓은 값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제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해 보니까 이 정도 범위에서 다 들어가더라 해가지고 제가 설정해 놓은 거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따로 설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이건 CC를 사용하더라도 따로 설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찾아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나중에 이제 영상을 비트레이트를 맞춰야 될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요구하는 그 업체의 영상을 제출할 때 원하는 비트레이트가 있어요. 그것을 맞춰줘야 돼. 그때 이것을 설정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설명드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설정해놓고 이것을 저장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값을 바꾸면 프리셋이 커스텀으로 바뀌어요. 이 버튼이 저장하기 버튼. 저장하기 눌러서 저장해 놓고 계속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쇼츠. 쇼츠로 설정할 때는 여기서 비디오에서 베이직 비디오 세팅 여기 항목을 바꾸셔야 되는데 CC는 매치 소스를 하면 상관없지만 CS6은 그게 없죠. 그래서 직접 설정을 해야 돼. 먼저 요 체인 마크 요것을 풀어줘야 돼. 풀어주면 가로 세로를 따로 입력할 수가 있어요. 1080, 1920 이렇게 직접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직 비디오 세팅에서 체인 풀고 가로 세로 값을 쇼츠로 하면 이렇게 세로 영상으로 할 수 있어요. 자, 이것도 기본 설정하는 거 알고 계시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필요하면 저장 눌러서 유튜브 쇼츠라고 저장해 놓으면 될 거예요. 자, 이건 CC에서 설정하는 화면이에요. 잠깐만 참고로 봐줘요. 엑스포트 버튼 눌러서 내보내기 들어갑니다. 내보내기. 자,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여기 매치 소스 선택해도 되는데요. 이게 제가 테스트해 봤지만 여기 하이, 미디움, 로 해서 차이는 좀 있어요. 하이 했을 때 세팅값 볼게요. 비디오 항목을 펼칩니다. 비디오 항목 펼치기. 그리고 좀 더 내려가면 more 누르고 더 내려가면 있어요. 나오죠. 매치 소스 하이 비트레이트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겨우 6.9메가예요. 왜냐? 원본이니까. 원본에 맞춰줍니다. 이게 이 값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매치 소스, 즉 원본 소스를 기준으로 설정해 버려요. 그냥 이거 쓰면 돼.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도 좀 더 좋게 하고 싶어. 그러면 VBR 2패스. 자, 2패스를 할 때는 맥시멈이 생기죠. 요거보다 좀 더 크게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해 주니까 그냥 쓰시면 돼. 쉽죠. 만약에 매치 소스 로우 비트레이트를 하게 되면 값이 조금 낮아지죠. 이 변화가 미미하다. 그냥 하이 비트레이트 선택해서 쓰시면 원본 영상 규격에 맞게 만들어줘요. 그래도 만약에 나는 좀 더 내가 효과도 좀 넣고 했어. 그래서 좀 더 비트레이트를 올리고 싶어. 그러면은 매치 소스 하이 비트레이트 해놓고 VBR 2패스 하시고요. 2패스. 자,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원본 영상이 타겟 비트레이트가 16, 맥시멈이 26 이렇게 설정해 버려도 돼요. 또는 좀 더 크게 22 이렇게 타겟을 좀 더 크게 잡아주면 내가 설정한 효과, 특히 빠르게 전환되는 그런 효과, 그리고 글자, 특히 효과에도 색깔이 좀 다양하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또 섬세하게 픽셀을 좀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용량이 올라가니까 좀 더 크게 할당해 놓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화질을 좀 더 품질을 좀 더 좋게 만들어서 올려야 그나마 유튜브에서 재압축을 해줄 때 화질 손상이 줄어든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CC를 사용하더라도 필요하면 내가 직접 설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알고는 계셔야 된다. 그래서 설명드렸습니다. 좀 개념적으로만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 설정해야 될 부분만 설명드렸고요. 이미 다 설정을 다 해놔서 그동안 선택해서 사용했지만 여러분들 따로 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설명드린 거예요. 자, 24일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썩 만족스럽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좀 더 좋았을 건데 아쉽게도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목표했던 거를 좀 이루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과정에 이제 딱 목표를 정하고 오시는 분들 사실 거의 없어요. 좀 업무적으로 좀 더 활용해 볼까? 그리고 이제 관심이 있어서 또 오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 자기는 오기 싫은데 등 떠밀려 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분 더 잘해. 그런 경우도 있고. 워낙 다양합니다.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도 항상 개강할 때는 항상 새로운 분들을 만나니까 좀 설레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 오실까 기대도 되고 또 이왕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끝까지 유지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도 있어서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많이 부족하죠. 저도 또 사람인지라 중간중간 또 감정을 표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거고요. 우리 과정에 부족한 게 있죠. 뭐가 부족하죠? 기획. 보통 이제 영상을 이제 정상적으로 배우러 가시면 정석대로 교육하는 딱 정해진 커리큘럼들을 하는 그런 학원, 전문기관, 교육기관에 가면은 영상 기획하고 장면을 직접 콘티라고 해서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내가 어떻게 촬영할지 촬영 계획도 하고 편집 계획도 다 세웁니다. 그리고 팀으로 해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팀을 짜서 그룹 해가지고 팀 짜서 기획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기획하고 촬영 편집까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냐 다 흩어져 있잖아. 그죠? 다 직장인들이고 오전 수업 끝나면 각자 또 일이 다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1인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니 한계가 있더라고요. 1인 프로젝트를 하면 할 수 있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못한 사람은 진행하는 내내 혼자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빼버렸어요. 그 과정을. 그래서 바로 그냥 주제 정하는 것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고, 제가 이제 그 과제 평가하려고 앞에 지금 안 띄워드렸잖아요. 그 실제 영상을 보면 스타일이 다 달라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스타일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 스타일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한 스타일로 고집을 부리기도 좀 그렇죠. 그래서 그냥 좀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고요. 보통 그 과제 평가할 때도 어떤 지적질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도움말을 드리고자 과제 평가를 하거든요.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좋고 그런 식으로 어떤 도움말을 드리고자 과제 평가를 하는데 이번에는 뺐죠 아예.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주제의 이야기를 검색해서 다른 사람이 이미 만들어 놓은 거 참고해봐요. 잘 만들어 놓은 거. 잘못 만든 건 하지 말고 잘 만들어 놓은 거. 구독자가 좀 많고 조회수 많고 그런 채널을 참고해보면 도움 될 거예요. 영상이 재밌긴 재밌는데 제가 따로 유튜브를 하지 않는 이유가 지금 수업용만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는 유튜버가 아니에요. 저는 유튜버가 아니고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리고 유튜브를 이제 이 영상을 배우시는 분들 교육하는 교육자 입장이지 유튜버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서 유튜버라고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저 스스로 저는 유튜버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유튜버가 있고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있어요. 유튜버는 좀 폭넓은 의미가 있죠. 모두를 다 이제 포괄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 유튜버는 그냥 일상 이야기, 조금 비전문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쪽으로 분류할 수가 있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조금 전문성을 띠는 쪽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굳이 그 의미가 없죠. 그냥 통칭해서 유튜버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이름이 있어요. 그런 용어가 그렇게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유튜버가 될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될지는 스스로 결정하셔야 되겠죠. 그냥 일상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유튜버고요. 좀 더 교육적인 어떤 그런 기술적인, 과학적인, 역사적인 그런 전문적인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리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단지 이제 자기 영상만 만드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영상도 만들어 주거든요. 그런 사람은 그냥 크리에이터, 제작자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목표를 잘 세우세요. 단지 이제 나는 그냥 유튜버가 될래. 그러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꾸준하게 하시면 돼요. 유튜브의 처음 시작 동기가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일반 그 디지털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하던 시기였어요. 2005년도에. 그리고 그 피처폰이라고 하죠. 지금 스마트폰 말고 폰으로 작게나마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촬영한 영상을 네이버 블로그나 그런 한 블로그에 글 올리듯이 영상을 올릴 수 있는 블로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진 게 유튜브예요. 즉 순수하게 자기 개인적인 공간이었다고 처음에는. 그 자기 개인적인 공간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공유가 돼서 다른 사람도 그 네이버 블로그처럼 다른 사람 들어와서 그 글을 보고 공감하고 영상을 보고 공감하고 그러한 의미가 있었어요. 지금은 유튜버라는 직업이 생기고 그리고 전문적인 채널도 생기고 심지어 방송국에서도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죠. YTN 연합뉴스 실시간 방송할 때 유튜브 채널을 이용합니다. 그만큼 요즘은 좀 전문적으로 많이 좀 바뀌었어요. 그렇게 계속 바뀌어갑니다. 이 쇼폼도 이제 지금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만 앞으로 계속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제 활용도가 높아지겠죠. 그 발전하는 거에 대응하셔서 잘 맞춰 가시고요. 저는 이제 교육한다고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좀 정체되어 있습니다. 저도 공부는 하지만은 좀 정체되어 있어서 가끔은 좀 회의감도 들어요. 여기서 내가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약에 본격적으로 유튜버를 하려고 하면은 과연 나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쉽게 시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제를 정해 놓으셨나요? 어떤 이야기 할지 정해 놓으셨어요? 주제를 정하지 않으면 저처럼 이렇게 막연해집니다. 시작을 못해요. 고민만 하다가 그만둡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제 정하세요. 자기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이야기. 그렇게 시작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익숙해지면 좀 더 확장해 가시면 돼요. 처음부터 이제 포부를 크게 가지고 시작하는 분들 많거든요. 좀 힘들죠.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적인 이야기를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좀 힘들 거예요. 주제 잘 정하시고 목표 잘 설정하시고
그리고 영상을 올리시고요. 유튜브 채널을 만약에 키우고 싶어 그러면은 자, 유튜브 채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수익을 생각하는 채널과 그러지 않은 채널. 만약에 이제 수익을 생각하고 유튜버를 하고 싶어 그러면 좀 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들이 많아요. 특히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전략적인 그러한 정보를 올려주는 분들 꽤 많거든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꽤 많아요. 그런 분들 정보도 활용하시고 썸네일 하나 만드는 것만 해도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그냥 기본적인 방법이지 전략은 아니거든요. 그 전략적으로 썸네일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도 찾아봐요. 그러면은 훨씬 더 도움되는 내용이 많을 겁니다. 돈 되는 채널, 만약에 수익을 발생하고 싶어 그러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돈 되면 정말 좋아요. 재밌게 할 수 있고 꾸준하게 길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는 이야기를 억지로 한다? 단명하죠.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 어느 책에서 봤어. 유튜버로 돈을 벌고 싶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보다 남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책에서.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여러분들 장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장사를 할 때 내가 잘 아는 장사를 하면 쉬워요. 손님들하고 대화도 잘 되고 손님들한테 필요한 거를 채워서 맞춰줄 수 있지만 자, 내가 모르는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걸치고 있어요. 과연 편할까요? 손님들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물론 공부하고 노력하면 가능하긴 해. 하지만 여러분들이 유튜버를 하고 싶어. 그러면 지금은 이제 시작 단계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유튜버 아니면 안 돼. 이제 이걸로 그냥 내 목숨을 걸 거야. 그러면 완전 작정하고 계획하고 덤벼 드시고 아니면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 일상 이야기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점점 익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돈 벌 궁리를 하세요. 알겠죠? 그래도 늦지 않아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또 여러분 생각도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냥 듣고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고 걸러듣고 결정하시면 돼요. 제가 뭐 그게 성공해가지고 이런 이야기 드린 건 또 아니니까 저는 교육만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최소한의 그냥 정보만 제공해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시고 네 고생하셨습니다.